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이 새로워집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고 자주 갈 경우인데요. 이제부터 자주 가면 돈 엄청 냅니다. 모든 국민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을 이용할 때 앞으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몸이 불편할 때 진행하는 검사 중에 하나로 MRI와 초음파를 들 수 있죠. 이제는 뇌 MRI의 경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야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초음파 촬영의 경우도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를 촬영하지 않도록 횟수를 제한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은 아픈 곳이 없더라도 추후에 필요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꼭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이어서 함께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건강보험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중 특히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꼭 찾게 되는 곳이 있죠. 바로 병원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는 간단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보다 자세한 검사를 통해 아픈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방문을 해서 보게 되는 진료를 보고 진료비 및 검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마다 병원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20%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은 더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실손보험 1세대 가입자의 경우는 입원, 외래 모두 본인 부담률 0%입니다. 즉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 가입자는 80에서 90%를 보장받습니다. 최대 본인 부담률은 입원 시 4%, 외래 시 12%입니다. 마지막 4세대 가입자의 경우는 80% 정도를 보장받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 20%에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까지 받으면 실질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은 0에서 4%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내가 병원에 가서 몇 번의 진료를 받는지에 상관없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이 20% 수준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통증 치료를 위해 하루 평균 5개에서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연간 2,000회 이상 외래 이용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2,690만 원에 달합니다. 한 해 동안 365회를 넘게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이 지난해 2,55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투입된 건강보험료 재정은 251억 4,500만 원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본인 부담률 차등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즉, 지금처럼 의료기관을 몇 번 가도 평균 본인 부담률 20% 수준이었던 것이 의료기관 이용 횟수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부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럼 어떤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크게 높아지고 얼마까지 본인 부담금이 상승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높아집니다. 현재는 20% 수준이던 본인 부담금이 최대 90%까지 높아지면 똑같은 진료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환자가 내야 하는 병원비가 엄청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자가 이렇게 본인 부담률 차등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한 번이 넘게 의료기관을 1년 동안 이용한 경우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365회를 초과해서 외래 진료를 본 경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하루 연차를 내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동안 미뤘던 병원을 들려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과를 들렸다가 정형외과를 갈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병원을 두 군데를 갈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럴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이 90%가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병원을 간 경우가 아니라 연간 365회를 초과 이용할 경우입니다. 1년 동안 총 몇 번 병원을 갔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하루에 한 번 이상 병원에 갔다고 해서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중증 질환 등으로 의료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지는데요. 외국인이나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는 앞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의료 이용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입국 후 곧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재 불가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 상한액을 인상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이중으로 수령하지 않도록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달라지는 건강보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90%까지 상향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해외 장기 체류자는 입국 즉시가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뇌 MRI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초음파 촬영 남용 방지를 위해 하루에 가능한 최대 검사 수 기준도 마련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 제도도 개선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병원 이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때 달라지는 점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3월 한 달은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